박영선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에는 그 성북구의 아파트 화재 현장을 찾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릉에 있는 화재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예. 다행히 성북 소방서에서 출동이 빠르고 또 그 후에 침착하게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대응을 해서 예상보다 피해가 줄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직접 현장을 이렇게 후보로서 찾으시니까 좀 어떻든가요? 그 안전과 관련된 제도 정비를 좀 더 강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프링쿨러 시설 같은 것이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이렇게 현재 하게 돼 있는데 그 아파트가 15층입니다. 그래서 그 스프링쿨러 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고쳐야 할 것 같고요. 또 특히 취약계층,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제 거기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던데, 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스 자동 그 차단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보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더 빠르게 보급을 시켜서 좀 안심을 시켜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행 법 규정에는 16층 이상만 이 스프링쿨러가 의무화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15층까지 된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법들을 좀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야, 이제 서울시장 후보는 후보 단일화 문제가 이제 화두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후보님은 이제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1차 단일화는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의 단일화가 남았는데 어떻게 좀 과정은 좀 잘 되고 있나요? 네, 먼저 그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님께 수고 많으셨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예. 그 조정훈 후보님이 내세우셨던 1인 가구 아파트 청약 제도 개선, 그리고 플라스틱 그 재활용하는 문제, 요거 두 가지는 저희가 함께 공약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질문하신 그 김진애 후보님과의 그 단일화 문제는 당에서 지금 현재 그 열린민주당 측과 그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김진애 후보와도 개인적으로도 또 친분이 있으시죠? 그럼요. 과거에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 김진애 후보님이 용산에 출마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함께 그 용산에 그 같이 선거를 돕기 위해서 지원을 하러 갔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예. 그 후에도 간간히 연락을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네. 제가 지난달에 한번 이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상당히 좀 토론에 좀 강점이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네, 워낙 그 김진애 후보님께서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저도 그 후보님이 하시는 말씀 굉장히 유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김진애 후보와의 이 토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여권 내부에는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토론은 건전한 정책 토론을 하게 되면, 네. 이것이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정훈 그 후보님하고도 저희가 정책 토론을 했는데요. 예.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서로 공유할 부분, 공유하고, 또 그런 어떤 그 토론 과정 자체가 저는 배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 네. 이제 뭐 여야 후보들이 이제 다 정해졌고요.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만 남아있는 건데, 제1야당,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약간 뭐 이변이라고 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어제는 좀 오세훈 후보와 SNS상에서 좀 각을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그 오세훈 후보가 좀 본인이 시장 시절에 예. 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구로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이전을 하기로 정하고 추진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었는데 예.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걸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 국회의원이 돼서 그 일을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시장 시절에 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 발언을 해서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좀 이분이 왜 이렇게 발언을 했을까? 네.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제 제1야당의 이제 후보가 되셨고 이제 안철수 네네. 후보와는 또 단일화 협상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예. 저는 불명예 퇴진한 서울의 과거가 서울의 미래를 이끌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불명예하게 퇴진했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제 무상급식 문제로 물러난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을 하셨었는데 그런 불명예 퇴진한 그 서울의 과거가 과연 앞으로 서울의 미래를 어떻게 잘 이끌 수 있을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캠프에 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합류하셨더라고요. 예. 어떻게 캠프에 이렇게 그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강경화 장관님께서 이렇게 합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예. 저는 앞으로 서울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글로벌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세계의 디지털 경제 수도로 만드는 것인데요. 지금 코로나19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2019년, 20년을 통해서 서울이 글로벌 혁신도시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 글로벌 혁신도시 1위로 선정된 배경을 보면은요, 첫째,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깔았던 디지털 그 인프라, 인터넷 그 인프라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 시민들이 그만큼 이제 앞으로 깔려 있는 인프라에 많은 창의력을 보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혁신 기술 발달을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그 글로벌 혁신 도시 1위를 저희가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서울의 저력이고 서울의 자부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강경화 장관님의 그 캠프 합류는 앞으로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글로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라든가 또 다른 나라 외국과의 어떤 그 외교 협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글로벌화도 그렇고 이제 그 후보님은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서울시의 이 큰 변화를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이 책 제목이 대전환이더라고요. 네. 이 공약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책은 원래 제가 시장 출마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준비했던 책은 아니었고요. 네. 앞으로 우리 그 나라가 가야 할 방향 또 서울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좀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21분 도시, 그리고 수직공원에 관한 이야기, 프로토콜 경제, 이런 어떤 것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어떤 철학, 그리고 제도, 미비한 것을 보완해야 할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 시민,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부동산 문제고 이 반값 아파트 30만 호 이 부분이 이제 후보님 공약 가운데 가장 그래도 예의 깊게 유의 깊게 많이들 보실 텐데 이 예.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는 그 국유지, 시유지를 대상으로 해서요. 네. 반값 아파트를 평당 1,000만 원에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는 것이 좀 더 버겁다. 그것도 버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예. 예를 들면 30대, 40대를 위한 공약으로는 토지 임대부 방식 플러스 지분 적립형까지 융합을 하면 내 집을 마련할 때 처음에 10%만 내고 또 한 2, 3년 후에 또 10%를 매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혼합형으로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30만 호가 과연 지을 땅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단지
여기에서 적어도 5만 호 이상의 그 새로운 그 분양주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예. 이것 이외에도 물재생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 새로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곳곳에는 아직까지 그 버려진 그런 어떤 부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네. 또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그곳에 또 부작용이 예. 또 무슨 부동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돈에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플랜은 갖고 계시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은 뭐 경선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약간 좀 비현실적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 장소는 공개할 수 없지만 이 지을 이 터나 이런 부분들을 다 봐놓으셨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사실 뭐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게 이제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에게 참 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요. 이제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서 이번 주 중으로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참 뭐 해법이 뭐 뚜렷하게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좀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납니다. 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많이 그 화가 났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을 이용해서 어떤 투기를 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경우에 특히 이 내부 정보를 악용한 투기 이것은 엄벌에 처해야 되고요. 네. 또 이런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는 환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이것은 빠른 제도 정비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야당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 또 감사원 감사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이 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 부분도 예. 조사가 물론 이루어져야 되지만 예. 아주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되고 공직자라는 것은 명예를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공직을 이용한 투기 이게 과거에 뭐 예를 들면 강남 개발할 때요. 뭐 제3한강교가 뭐 세워진다라는 어떤 그런 무슨 정보를 가지고 그 압구정동이나 이런 쪽에 막 투기를 해서 과거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됐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예. 네. 사실 뭐 이 5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네. 사실 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분이 큰데 그럼 어떻게 돼요? 서울시장이 만일 되신다면 네. 이 어떤 사전 내부 정보를 통한 이런 투기 좀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좀 방안도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은요, 예. 서울시 담당 관련 부서 그리고 SH공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뭐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단호하게 대처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는 시민 참여 감시 기구가 탄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예. 강소기업백 그러니까 소부장 강소기업백을 선정을 하면서요. 국민심사단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심사단을 모집했던 그것이 아마 정부 부처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국민심사단과 전문심사단이 함께 활동을 하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저런 잡음들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시민 참여 감시 기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또 신고제도, 그러니까 상시 신고제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은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호한 대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좀 현안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문제인데요. 예. 이미 후보께서는 이제 한 인터뷰에서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서울시장에 지금 출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좀 말을 절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백신 이제 접종 국면인데 예. 이 차기 서울시장은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뭔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집단 면역을 가장 빠른 시간에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려면 정부하고 긴밀한 협조가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의료라는 것은 의료 전달 체계가 얼만큼 잘 작동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좀 더 접근성을 높여서 백신 접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나온 그 기사를 보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접종 시기는 빨랐지만 오히려 접종 속도가 늦어서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일본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있고 일본에는 없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에 만들었던 K 백신 그 주사기 문제도 상당히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것처럼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잘 돌리는 거. 그러니까 정부와 서울시가 하나가 돼서 서로 협조 체계를 잘 나가는 것. 이것이 보건의료의 가장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